안면신경마비는 뭐 뇌졸중 그거 왔을 때 겸해갖고 지금 이미 와 있고, 네. 예. 그리고 통풍 없고 대상포진도 경험 없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내가 이렇게 좀 늦게 나와요.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도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생활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정의한 그 한의사분이 쓰신 책의 3장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병은 저녁 시간에 시작된다. 이분이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맨 처음에 이제 먹고 바로 눕지 마라.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네. 두 번째는 체중을 줄여라. 그래서 지방간. 또 세 번째는 매일 1시간씩 운동해라. 그 다음에 고지혈증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휴식 스케줄을 짜라. 안면신경 마비가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술은 절대 금해라. 통풍.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과로는 몸의 독이다. 그래서 대상포진 이렇게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 꼭 경험하신 분 계셔요? 우리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예, 네. 그거는 있었어요. 증상이 역류성 어땠어요, 유 대표님? 좀 뭐라 할까?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크게는 아니고, 네네. 여기 이렇게 목에서부터 여기 위 있는 데까지 이게 살짝 뜨뜻한 느낌? 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데 계속 그러진 않는데, 주로 식후에 조금 그렇고, 또 이제 자다가 중간에 이제 깨면, 깨서 물 찾을 때 있잖아요. 술 마시고 늦게 자다가. 네네. 그럴 때 이제 조금 이 속 안 좋다. 약간 그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제 뭐, 아니죠. 소화가 뭐, 이렇게 잘 안 된다. 이런 식의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건 그럼 아니고. 그때 혹시 식도, 이렇게 예. 주무시기 전에 과식을 하거나 뭐 과음하거나 뭐 이런 경험이 많으셨나 보죠? 야식을 드시거나. 저는 그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이었던 게, 항상 일주일 내내 스터디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저녁 모임 있고, 모임이 보통 9시 끝나거나 10시에 끝나요. 9시 끝나는 모임이 좀 더 많고, 예, 그래갖고 모임이 끝나면 그때부터 가가지고 식사 겸 이제 반주해 가면서 뒤풀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먹고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되게 한 11시? 이때쯤 이제 끝나면, 그때 귀가를 하면 아무리 씻고 뭐 해도 네. 길어야 1시간 반에서 2시간, 짧으면 1시간 이렇게 되니까 소화가 다 안 된 상태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이제 또 술 마시면 좀 피곤하잖아요. 또 밥 먹은 거 그거 먹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일과 다 끝나고 피곤하고, 또 속에는 이제 좀 식곤증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고, 이런 게 겹치니까 이제 바로 잠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음식물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잖아요. 거의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뭐 음식을 삼키면, 예, 위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뭐 위에서 소장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차차차 가는데 이제 몸에서 흡수하고 이제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 중에 어느 정도 이제는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요 환자들 그 위관 영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콧줄. 네, 그런 음식을 드시게 해도요, 항상 식후에 30분 이상을 상체를 올려놔요. 예, 요렇게 네, 해놓으신 것 같아요. 상체를 이렇게 예, 올려놓아야 이제
이렇게 음식물이 좀 내려가서 소화할 수 있는. 예. 근데 이제는 매일같이 늦게 귀가하시고 저녁에 식사하시고 그러면은 뭐 이제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그럴 때는 상체를 좀 올리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체를 한 15도 이상을 올리고 주무시면 덜할 텐데 대부분 이제 뭐 누워가지고 벽에 하나 정도 비는 정도잖아요. 벽에를 벼는 정도.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 양방에서는 뭐 위산 억제제 뭐 이런 약물을 처방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두 달이면 싹 낫는데요. 증상이 없어진대요. 근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야식의 습관이라든가 과식 또 뭐 식후에 바로 주무신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습관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다시 재발될 거잖아요. 네. 어제도 저기 우리 집에 누가 계시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내가 미루어 짐작했을 때는 뭔가가 올라오지 않았을까. 에? 올라오면 사실 식도랑 기도랑 연결된대잖아요. 인후 쪽에. 그러면 이게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놀래고 그런 어떤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식사하신 다음엔 한 4-5시간 이상 이렇게 조금 소화하는 시간을 갖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녁 식사 이후에는 금식하고 이렇게 주무시면은 이런 거 안 걸리잖아요. 그쵸? 충분히 안 걸릴 수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지방간이에요. 지방간. 어떻게 장필규 소장님은 지방간 뭐 이렇게 진단받은 적 있나요? 지방간 쪽에 정기검사 때 뭐 간 쪽에 네. 뭐 GPT, GOT 뭐 이렇게 뭐 막 나오잖아요. 네, OTPT 뭐 이렇게. 네. 네네 나오는데 정상에서 조금 오버되는 그 수치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뭐 그 위험하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관리하세요라고 하는 부분 네, 그렇죠. 그 정도예요. 뭐 지방간 때문에 고생했다 뭐 이런 경험은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간염 수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네. 간에 있는 효소 수치인데 그게 이제 올라가면 간에 염증을 의심할 수 있다. 그래서 OTPT, 감마 GTP. 감마 GTP가 올라가면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내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걸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분 두 가지로 나눠요. 지방간이. 유 대표님 두 가지로 나누는 거 아세요? 지방간을? 원인에 따라서? 아니요, 모르는데. 두 가지. 두 가지로 하나는 알코올성 지방간이고요. 하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남성들이 이제 술로 인해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지방간이 형성되는 케이스가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비만. 그렇잖아요. 우리 뭐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는 지방으로 이렇게 축적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인이 또 나오잖아요. 알코올이랑 비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금주하거나 이제 체중을 줄이거나 뭐 이러면은 또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고지혈증이잖아요. 고지혈증. 유 대표님이 경험하셨어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경험이라는 경험인데, 아니 근데 그 사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아요? 높으니까 약을 먹으라고 했겠죠. 네. 뭐 그냥 피 검사하고 그쪽에서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사실 먹기 전에 고혈압약만 먹고 있을 때 체중 빼라 그랬는데 제가 뭐 운동도 안 하고 체중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혈액 검사 하다가 약으로 처방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딱히 뭐 따로 그 고지혈에 의한 무슨 증상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분리해서 따로 이런 느낌은 좀 없었고, 저거는 있었어요. 그게 그쪽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끔 두통 오는 거. 예. 근데 지금 약 먹고 뭐 체중도 지금 76으로 이렇게 딱 해서 이제 고정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두통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다 비하면. 예. 그래서 사실 그 고지혈증 요즘 이제는 검사 항목에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는 확인이 되잖아요.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이.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이래가지고 HDL은 또 이렇게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이 높은지 우리가 확인할 검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는 예방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유 대표님? 예?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이요? 네, 예방은 예방이 모르겠고, 하여간 거기서 네, 병원에서 네네네. 시켰던 거는 뭐냐면 일단 살 빼라. 그렇죠. 살 빼셔야죠. 예, 운동해가지고 살 빼라. 네, 그게 이제 제일 네, 계속 하는 주문이었고, 네. 뭐 저는 이제 담배라든가 이런 건 없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거 약을 네네네. 먹고 있던 때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쪽으로는 뭐 따로 가정의학과 쪽에서는 네. 그쪽으로 따로 주문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진재근 안녕하세요, 네. 진재근 네, 선생님. 네. 지금 우리가 마이크 고지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지혈증. 진재근 선생님, 요번에 건강검진에 이게 나왔었나요? 저는 고지혈증은 없습니다. 없었죠. 네. 지방간이 있었죠? 네. 제가 원래 고지혈증이 되게 심했고요. 네네네. 옛날에 약을 먹을 때도 300이 나왔었어요. 옛날에 약 먹을 때.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식이요법하고 이제 그 약을 떼면서 고지혈증 약도 당연히 안 먹었고요. 네네네. 그거 식이 조절하면서 일단 고지혈증도 완전히 정상으로 음. 나왔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검사하면서 고지혈증도 다 좋았습니다. 다 정상이었고요. 이 고지혈증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식사하는 거 탄수화물, 네네네. 기본적인 게 그게 제일 사실은 음. 중요했던 것 같고, 당도 마찬가지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 다 이 탄수화물이 결국은 저한테는 주범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고지혈증에 탄수화물도 관련이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우리 체내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게 네. 음식만으로는 많은 영향을 안 준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운동이라든가 뭐 체중 감량 뭐 이런 어떤 좀 다른 쪽의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공 원장님은 아주 성공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탄수화물은 이제는 주식으로는 안 먹고 이제 야채에서만 이제 흡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밥은 네. 일주일에 한 공기나 2공기 어, 정도 먹는 거죠. 그리고 대신 이제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씩 먹고요. 전혀 안 먹지는 않고 극단적으로 한 2년 정도는 진짜로 극단적으로 했고요. 요즘은 거의 오늘도 지금도 모임하면서 제가 누룽지 한 그릇 지금 먹고 왔거든요. 네네네. 고기 실컷 먹고도 누룽지 또 그 집이 제일 맛있기 때문에 누룽지 한 그릇 후식으로 먹고 지금 이게 배부르게 집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기 콜레스테롤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탄수화물 안 드시고
네, 이러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 사례니까요. 실천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참 우리는 밥 중심의 삶이잖아요, 식사가. 그러다 보니까 밥을 꼭 한 그릇 먹어야 돼. 그쵸? 아직도 어르신들은 밥심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저는 밥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유 대표님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예? 진재근 선생님 아닌데. 밥심으로 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삼시세끼를 잘 먹어야 그 힘으로 삽니다. 다 밥 드시죠? 떡국도 드세요. 떡국 아침엔 떡국 드시잖아. 뭐 아침은 떡국도 먹고 토스트도 먹고 그러니까. 단호박도 먹고 감자도 먹고 그 메뉴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조달되는 대로 단호박은 정병원 대표님이 보내주면 또 그 먹고 드시고. 감자는 자기 또 이 뭐죠? 차남떼기 또 보내주면 또 먹고 뭐 이 또 저기 저 이 천주교 생협이 있어요. 네, 생각. 거기서 이제 또 이 통밀빵을 구할 수 있으면 또 이 아, 토스트로도 먹고. 근데 이제 떡국을 많이 먹는 셈이에요. 이게 이 쌀을 한 말 저기 이제 여기 해안 방앗간이 있는데 네. 거기 가서 가래떡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이 조금씩 그 이 냉동고에 이제 보관했다가 이제 떡국 먹겠다 그러면은 미리서 꺼내서 녹여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가지고 떡국을 끓이죠. 그러면 이제 또 뭐 양지 고기도 넣고 감자도 넣고 뭐 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뭐 대파도 넣고 당근도 넣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각종 떡국을 좀 먹는 셈입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요리사 수준이신 것 같아요. 이 요리사가 이제 아내가 도시농부건 요리사니까. 저도 전에 한식 조리를 좀 공부를 한다고 네네네. 쫓아다녔는데 네. 칼질을 못 하겠더라고요. 칼질을요? 네. 칼질. 예, 칼을 이렇게 딱 잘 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그걸 이 습관을 저기 제대로 한다고 거기에 이 전력 투구를 해야 되나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요즘은 이 부식 같은 게 이렇게 스스로 해 먹으면 좋겠지만 이 앞으로 조금씩 더 발전하면 이렇게 부식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게 또 이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일본이 이제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 또 메뉴 저기를 좀 이 반찬 종류를 좀 주문을 또 하고 해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성향에 맞춰가지고 이 조달을 받는 거죠. 우리 뭐 매운탕 같은 건 저기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딱 포장돼가지고 그거 하나 사다가 딱 끓이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다 뭐 반가공식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의 뭐 조금만 우리가 수고를 하면 완성되기가 쉽잖아요. 음식이. 맞아요. 네. 저기 어시장 가서 뭐 광어든 우럭이든 회를 뜨면은 또 이제 그 생선 저기 머리하고 뼈를 이제 서대리탕 끓인다고 그래서 서더리탕. 예. 네. 이제 그거 갖다가 또 그러니까 회는 회대로 먹고 이제 매운탕은 또 매운탕 끓여서 또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맞아요.
하긴 모든 게 이런 어떤 사회의 발전이라든가 변화가 요즘은 그냥 뭐 자고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앞으로 어떻게 먹거리라든가 뭐 기타 등등이 어떻게 변화될지 참 그렇죠? 궁금해요. 금방금방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가 되니까요. 에이.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 농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과일도 예전에는 제철 과일 그렇죠. 찾아서 제철 먹으라고 과일. 하는데 네. 요즘 딸기도 뭐 이 사철 공급되는 거 같고 그렇죠. 네. 이러니까 이 뭐야 또 더군다나 이렇게 아일대성 기후가 되면서 이렇게 뭐 저희 집에도 이제 체리나무를 하나 심었었거든요. 체리나무. 예. 네. 그러면 이 올해는 체리가 많이 안 열렸는데 작년에 체리가 참 많이 열렸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꼭 이렇게 이제 저기 어디야 뭐 남쪽에서 이렇게 바나나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이렇게 이제 자꾸 북상 중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무화과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저쪽 이제 그 제가 광주에서 근무할 때는 저쪽 이제 목포 내려가다 보면 그 도로가에서 무화과 이렇게 싸놓고 팔고 그랬었거든요. 그 무화과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무화과가 지금은 이제 이 바로 텃밭에서 따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텃밭을 잘 하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이 힘드시죠? 힘드시죠? 우리 도시농부가 많이 힘들죠. 진재근 선생님 많이 안 하시나 봐. 예, 맞아요. 아. 그다음에 또 저기 안면신경 마비에 대해서 나와요. 안면신경 마비. 그래서 요것도 저기 무리하거나 우리가 저기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이제 무리하거나 이랬을 때도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 그래요. 유 대표님은 뇌졸중으로 오셨던 거죠. 안면신경 마비가. 네네. 네. 뇌졸중. 그래서 원래 그쪽 전공은 공원장님 쪽 아니실까 싶은데 경험은 안 하셨더라도 왜요? 분야가 그쪽 아니실까. 왜? 원래 턱이랑 이쪽 이 맞아. 근육 이쪽이 전부 그 치과 쪽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일 중요한 신경입니다. 그게. 좀 알고 계신 거 얘기 좀 해주세요. 몰라요, 하나도. 지금 운전하셔야 돼갖고. 그럼 제가 이제 주차를 해야 돼가지고. 네. 저는 처음에 그 구안화산 줄 알고.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 처음 조치가 조금 늦었어요. 원래는 그때 이제 MOU 체계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교육이 이제 사방돼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게 됐는데 원래 있던 프로그램에 그게 이제 겹치고 근데 이제 그쪽이 또 단가가 낮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 MOU 체계라는 것 때문에 뛰어는 다녀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좀 무리가 많이 왔어요. 그래도 그냥 약속은 약속이고 또 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많이 다녔죠. 그랬다가 그 와중에 또 이제 뭐랄까 전라도 쪽 갈 일이 있어가지고 광주 쪽 일이 있으니까 어머니 댁에 직접 갔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냥 어머니 댁을 일부러 들러가지고 어머니 댁에서 이제 자고 또 새벽에 깨서 아침부터 광주시청에서 강의가 시작이 되니까 또 바삐 또 움직이는데 집에서 딱 나서는데 느낌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약간 이상하고 머리는 살짝 땡기고 그리고 약간 이 입가도 약간 느낌은 이상한 정도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안 보였죠 이게. 그랬는데 이제 시청에 가서
강의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사람들이, 조금 저기 유 선생님 좀 그 거울 한번 보세요. 약간 그런데, 그때 거울. 쫙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예. 그게 이제 그 신경이 여기 긴장도를 놔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또, 그때 또 미련하게 바로바로 이제 병원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날 이제 있는 일정을 다 소화하고, 그러고 이제 병원을 또 간 거예요. 근데 또 병원에서는 이걸 그 CT나 이런 쪽 안 가고, 이거 그냥 그 구안화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쪽 치료만 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살짝 괜찮아지는 듯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조금 더 깊은 데서 문제가 됐던, 예,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근데 한동안은 또 그걸 모르고 계속 얼굴만, 안면신경마비만 해결한다고 병원들 다니고 그랬는데 병원들이 못 잡는 거예요. 괜찮아지실 때가 됐는데 이러면서도, 근데 이제 저기한테 이제 마지막에 정밀 검사 나중에 이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들, 거기서 그게 아니라 뇌졸중이셨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 조금은 나아지죠. 이제 그때는 좀 심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훈련되고 억지로 한 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때는 아예 그 테이핑 하고 다녔어요. 강의를 그걸 중지를 했어야 되는데, 강의 중지 안 하고, 그거를 전부 다 근데 이제 주로 또 공무원들 관련된 저기가 있어갖고, 일정 가능하면 취소 안 하면 안 되냐고, 어지간하면 뭐 앉아서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저기 해도 되니까 일단 하시라고 자꾸 이제 약간 그런 쪽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상하다고 느낀 게, 얼굴만 그래야 되는데 이 손이 저리고 다리가 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은 그때 이제 정밀검사 받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이게 안면신경마비가 아니었다. 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손발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얼굴도 뭐 많이 좋아진 게 이거고. 근데 어느 선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 나아지고, 제일 저기 한 거는, 휘파람을 잃어버렸고, 원래는 휘파람을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휘파람이 안 됐다가 지금은 조금 돼요. 지금은 한번 이제 해봐요. 옛날처럼은 아닌데, 예? 한번 해봐요. 뭘 해야 될지를. 어쨌건 그래가지고 휘파람은 이제는 조금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웃음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웃음이 되게 커요. 표정도 크고 웃음도 되게 크고 웃음이 많았는데, 이제 웃으면 양쪽 차이가 커지니까 알아서 안 웃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표정이 많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표정이 딱딱해지고, 옛날에는 그런 딱딱한 표정이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 이제 저기 해야 얼굴이 조금 딱딱해지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딱딱한, 예, 그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 두 가지. 손발은 괜찮아져서 지금은 느낌이 별로 없고, 예, 휘파람이 옛날처럼 안 되는 거, 그리고 얼굴 웃음이 제대로 못 웃는 거, 예, 그리고 말하는 속도가 절반으로 준 거, 예, 그런 것들이. 아유, 여러 가지 책을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유 대표님. 네. 자꾸 웃기지 구안화사 마세요. 원인은 웃기시면 뭐예요? 웃어야 되니까. 예? 네? 구안화사가 네. 이 얼굴로 오는 신경이 있잖아요. 이 얼굴로 오는 신경. 안면신경? 이 안면을 웃으려면, 웃거나 네. 표정을 지으려면 이걸 컨트롤하는 신경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신경 가닥 중에 큰 것들, 이 눈 주위로 가는 요 부분하고 귀 밑에서 요쪽으로 해가지고 요쪽 턱이랑 요쪽으로 이리 오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팔자주름이 여기보다 여기가 지금 좀 심하게 오고, 이쪽에 내려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눈 밑에 주름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처지니까. 그러니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경 문제예요, 신경. 다른 게 아니고. 근육이나 뭐 다른 게 뜬 게 아니고, 신경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원인은 대부분 경우에 그 흔하게 보이는 구안화사는 요 신경 자체가 찬대 저기를 해갖고 눌린 케이스도 있지만, 보통은 감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염이 돼가지고 신경이 그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요게 빨리 저기를 하면 회복이 되니까 이제 돌아오는, 예,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고생 많으셨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항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찬 데서 자는 것도 포함이고, 그 다음에 몸이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염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이제 신경이 제 기능 못하니까 얼굴이 주저앉고, 예, 그렇게 되는 거, 순서가. 저도 사실 그 뇌졸중 뇌경색에 그 가족력이 있어요. 이제 아버님이 중풍으로 이렇게 돌아가셨고, 형님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사형제인데 지금 내 바로 밑에 동생만 살아있고, 그 밑에 동생은 폐암으로 죽었고, 이제 바로 밑에 동생도 뇌졸중에 한번 있어가지고 입원하고 해서 많이 회복이 됐다 하는데, 기억은 많이 소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심혈관 쪽 질환을 굉장히 좀 관심도 있고 조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 대표님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앞면만 마비 온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반신불수라 그러죠. 이제 그게 지금은 다 99%쯤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손발은 100% 다 회복이 되고. 근데 그게 실기를 하면은 이 회복하려면 엄청 또 노력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한다 할까, 유심히 또 관찰한다 할까, 그런 쪽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질환은 별 그렇게 저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쪽은 전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혈압도 어떤 이 선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사증후군 같은 거 조심하라고 이제 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이쪽 심혈관 질환, 혈관 질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 실제로 그 전에 술을 진짜 많이 마셨고, 술 많이 마시고 쉬는 날 없었고, 뭐 심하면 하루에 오전 강의, 오후 강의, 저녁 강의까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게 떨어져 있는 지역인 거예요, 지역이. 그런 것도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계속 차 타고 움직이고 또 하고, 바로 끝나면 또 움직이고 막 이런 스타일. 그러고 이제 저녁에 저기 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나마 그때 터진 게 뭐랄까 좀 늦게 터진 거라고 생각도 돼요, 사실은. 그 전에 했던 짓을 보면, 그러면 무리를 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말이 느려진 게 아니라 사실은 머릿속에서 남 속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머릿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연결하고 맞는 말을 하려고, 틀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또렷하게 발음하고 이걸 하려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이 속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많이 느려진 거죠. 보통 말이 원래 많거나 이 줄줄 나올 때는 그냥 쏟아지는 거지, 그걸 신경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은 만나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겉으로 보이는 노력은 아니지만 속으로 노력은 되게 많이 했던,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기억은 확실히 아까는 안면 위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뺐는데 기억도 정말 좀 많이 형편없어진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완하려고 오히려 컴퓨터 쪽 그쪽 도구나 서비스들 쓰는 거에 좀 더 많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노션 같은 거 좋아하고 마인드맵 같은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이나 이런 데다가 계속 기록 남기는 게 왜 그러냐면 혼자 보는 자리에다 기록을 해놓잖아요. 그 기록이 거기 있는 걸 까먹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그 자리 거기에다 날마다 써놓으면 그러면 심지어는 나중에 뭐 하냐면 옆에서 그 일정에 대해서 되새겨주는 기회가 많아요. 아, 누구 만나신다면서요? 이달 말에 뭐 저기 하신다면서요? 예전에 그때 누구랑 찍은 사진 봤어요. 이런 말을 옆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그게 기억에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기억을 다시 재정리하는데. 근데 이제 혼자 보는 자리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는 그 장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게, 그런 특성도 그 영향이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때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이요? 네. 아니요, 그렇게 많이 벌진 못했어요. 벤처 때 번 거에다 비하면, 언제 때? 그때는 뭐, 언제 벤처 때지? 때, 벤처 때. 아, 벤처 벤처. 산업. 예, 그때는 뭐, 못 벌어도 보통 월 한 900에서 1500? 이 정도씩 그때는 벌었는데, 벤처 때는. 근데 이제 강의 한참 뛰어다니고 그럴 때 강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남들처럼 그냥 특정한 뭐 학교 강의처럼 이렇게 쭉 출강해서 쫙 하는 이 스타일이 저는 아니고, 저는 제가 강의 자체를 오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캠프처럼 무료로 하는 거는 제가 오픈하는 게 있지만 그것 말고 뭐 사람 모아가지고 뭐 유료로 해갖고 하는 강의 그거를 저는 일절 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강사 생활하면서 그 강의를 저는 거의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제 부르는 데를 가는 거니까 단가는 높은데 근데 이제 피곤하긴 굉장히 피곤하죠. 부르는 데들이 제 동선을 고려해서 일정을 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수익이 뭐 겨울이나 뭐 이렇게 비수기 때는 수익이 낮은 거 그것 때문에 평균으로 하면 떨어지지만 뭐 많이 저기 할 때는 뭐 한 5, 600에서 예, 근데 한 600에서 700 그거는 거기가 고비예요. 왜냐면 그 선 넘어가면 일주일의 일정 자체가 거의 살인적인 일정이 돼버려요. 이게 뭘 대신해 주거나 뭐 딴 사람이 이렇게 직원이 대신 가서 써서 강의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쵸.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저기예요. 노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단가를 올리면은 만족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단가는 제가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물론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싫어하는 게 뭐 자격증 쫙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제시하면서 단가 올려달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한쪽에서는 MBA랑 뭐 이렇게 대학원 이거 하고 해갖고 석사 박사 이거 되면은 더 올려드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 할 시간 자체도 없을 정도로 강의가 들어오니까 예, 계속 쏟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한참 애들 나갖고 자라던 시기여가지고 거기다 또 그 집을 산 거예요. 집을 조금 저는 원래 젊었을 때 그 항공사 있을 때 집 장만을 했었는데 그게 한번 날아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완전 바닥이 됐다가 근데 그때가 어렵게 이제 집 장만할 시기가 다시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딱 되긴 됐는데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걸 이제 계속 이걸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딱 걸려놓으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들어오면 다 하는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쨌건 애들도 거의 다 잘하고 그리고 뭐
집도 이제 안정되고, 예, 이렇게 뭐 되니까 딴 저기는 좀 많이 빈티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그냥 일을 안 하는 쪽이 그게 사는 길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통풍에 관한 얘기예요. 통풍. 그래서 남성분들 통풍 많으시죠? 주변에서 들은 적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예, 못 봤어요. 근데 가끔 보기는 합니다. 그렇죠. 뭐 엄지발가락이 발가락, 아프다. 예, 뭐 어쩌고, 발가락이 뭐 아프다. 소고기 먹으면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들, 예, 뭐. 그런 거는 좀 들은 거야 있죠. 예, 예. 그게 그래서 다예요. 이것도 이제는 술 많이 마시거나 뭐 과식하고 비만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오나 봐요. 또 고단백 식사. 예. 그래서 사실 그 소식하고 이런 게 뭐 이렇게 어느 한 질병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소식을 하면 모든 걸 다 예방할 수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기 대상포진에 관한 게 나와요. 대상포진 알으셨어요? 네, 저는 대상포진을 알아가지고 네네네. 그런데 대상포진인 줄 몰랐어요. 네. 이제 통증이 있는데 뭐 좀 견디면 좀 낫겠지. 어머. 이렇게 이제 한 이틀 가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이 진찰을 하는데 병명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방을 딱 해주고 뭐 일주일 뒤에 오라. 그러니까 그 대상포진은 그 72시간이 골든 타임인가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놓쳤는데 그게 이제 대상포진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일주일치 약을 처방을 받으니까 한 조금 저 다른 저기에 비해서 단가가 세더라고요. 하여튼 거의 4만 원 돈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당 가서 이제 처방을 받으니까 약값이 만 몇천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저기 지난번에 한 걸 속은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처음 처방은 항바이러스 네. 처방약이 들은 거예요. 이게 이 약값이 비싼 거였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일은 그게 이제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값이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약값이 비싼 약이 있구나. 그렇게까지 비싼 약을 처방 받아보질 못했던 거죠. 근데 이 대상포진을 알아가지고 그런 약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았고 이게 항바이러스 처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 특별하니 딱 그 뭐랄까 그 약에 질병에 맞는 약 그걸 이제 처방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알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림프종 알았을 때도 이제 제가 이제 인하대 병원에서 그 병명을 했는데 나 여기서 이제 애들이 다 와서 나 여기서 치료를 받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거예요. 서울 가서 이 삼성이나 아산병원 가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그때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주치의가 이제 삼성병원에서 그 혈액종양내과를 하다가 이제 왔던 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병원에 피부과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아버지가 똑같은 이제 그 림프종을 알았는데 그 아버지를 그 인하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인 딸이 아버지를 여기서
치료를 한다라면은 믿고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눌러 앉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주치의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 림프종은 그 병에 맞는 약이 다 정해져 있다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 치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비슷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서울 가서 한다 그러면 왔다 갔다 고생 엄청 하고, 그때 이제 항암 치료하면은 이제 3주마다 한 번씩 입원을 하는데, 항상 항암 치료를 하고 나오면 면역력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일주 이상 이렇게 이제 잘 먹고 해가지고 다시 면역력을 올려가지고 이제 3주 되면 또 입원해서 또 항암 치료, 이런 저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집 가까운 병원에서 이 치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고생을 덜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집 가까운 데서 해서 좀 편하게 치료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대상포진을 3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뭐냐면 이제는 간호사로 일하기 전에 저는 사실 그 이제 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조금 시댁에 있다가 조금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새빵살이부터 반지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가 됐어요. 만수주공 인천에. 오. 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집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죠. 그랬는데도 내가 그 반찬값이라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애를 업고 하나는 손을 잡고 제가 저희 엄마네 가게에 매일 출근을 했어요. 버스를 2번 환승을 하고. 그런 와중에 어느 날 그 등 쪽이 아주 통증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365일 풀 가동이거든요. 제 몸은.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이랬는데 사실 그 전에 아기가 수두가 왔었어요. 수두. 아이가 수두가 오더니 수두균이랑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수두가 치료가 될 쯤에 제가 이제 그 대상포진에 걸린 거죠. 그때도 뭐 간호사 일도 안 하고 이러니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갔더니 아무튼 저는 1박 2일을 움직이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아이들을 뭘 먹이고 뭐 아이들을 씻기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틀 동안 죽었습니다 하고 치료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집에 누워 있었어요.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그리고 나서 또 한 20-30년 후에 제가 이제 케냐 의료봉사 한 20일 봉사 갔다 왔거든요. 남편이랑 봉사를 갔다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컨디션이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출근을 그 다음 날부터 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이제 맨 처음엔 등이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사타구니 쪽에.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병이야? 성병이야? 뭐야? 제가 또 너무나 무지해서. 근데도 피부에 이제는 생긴 거기 때문에 피부과를 갔죠. 그랬더니 또 의사 선생님이 대상포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2번째였기 때문에 되게 경하게, 예, 그냥 뭐 직장도 다녔고요. 그냥 약물 치료했고, 또 얼마 전에 이제는 몸이 피곤해서, 예, 또 요번에도 등 쪽이었던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랬는데, 또 병원에 갔더니 요번에도 또 대상포진이라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조금 예전에 직장 생활하고도 퇴근을 하면 많이 지쳐요. 지치는데 저녁을 먹으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요. 그래서 또 항상 힘들다라는 걸 못 느껴요. 그냥 또 뭐 청소하고 움직이고 뭐 이래가지고
힘들다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근데 그게 무감각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몸을 과하게 사용을 했나 봐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시면 조금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예방접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한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서, 공인수 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대상포진 가니까 이제 저는 안 걸렸고요. 저는 어차피 이제 주사를 맞았으니까 그렇기는 하고 그랬는데 이제 환자분들 제가 몇 사람을 제가 대상포진을 찾아서 병원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찾아가지고요? 예, 진료를 하면 어. 이렇게 입술에 포진이 있고 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확인을 해요. 어머. 어르신들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그쵸.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만 그러시냐고 아니면 딴 데는 그런 거 없냐고 딱 물어보고 네. 언제부터 그러냐 또 평소에 여기가 원래 잘 나는 곳이냐 뭐 이런 거 여쭤보고는 진짜 여러 사람 제가 그 대상포진 초기에 발견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저도 많이 도움도 되고 감사했고요. 뭐 하여튼 우리가 아까도 잠깐 다뤘던 통풍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결국은 식사,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이거로 인한 옛날에 이제 우리가 먹지 못할 때 없었던 거의 잘 모르던 그런 병들이 자꾸 생겨지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도 노력하는 것은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 신경 쓸 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하시되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씩은 노력을 해서 좋은 습관을 길러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극도 받고 또 그러면서 하나라도 이렇게 습관들이나 이런 걸 바꾸면서 또 건강한 이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 뭐 그렇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안면 쪽에 오셔가지고 대상포진이 네. 전신에 오잖아요. 신경절을 네. 따라서. 아유, 그분들은 감사하겠다. 공 원장님한테. 그 다음에 장 소장님 아주 입을 꾹 담고 계셔요. 마무리해 주세요. 워낙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경청하느라고. 저도 뭐 병으로 따지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메스를 안 된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아니고 어디 터지고 째지고 뭐 부러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던 기억은 메스는 많이 됐어요. 뭐 공장 일하시다가 그러셨나요? 아니야. 놀다가. 네. 일하다가는 일하다가 제가 관리자인데 관리자가 다치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물에 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뭐 까지고 찢어지고 뭐 이런 경험 많은데 다행히 이제 이런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족력인 것 같은데 가족 분 중에는 심혈관이나 뭐 이런 고혈압 당뇨 이런 쪽은 없어요. 네. 다 이북 추운데 다 사셨던 분들이라 북방 민족이라 그런 건 없는 편이고 단지 저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우측 눈이 좀 안 좋으셔서 그게 아마 저한테 그대로 아마 온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측 눈은 이제 그렇게 고생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도 이제 눈이 두 개니까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지난 4월에 이제 건강 진단을 했었는데 제가 건강 진단하면은 그게 뭐 서류로 오든지 뭐가 오잖아요, 데이터가.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그 편지로 안 받고 이메일로 보내달라 그랬는데 제가 이메일로 받은 거를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걸 매번 오면 정리를 하거든요. 아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엑셀로 한 10년째 좀 정리하는 게 있어요. 아휴. 네, 10년째 그래갖고 이제 최근에 2017년도 거 이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뭐 감마 GPT,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네, 네. 공복혈당, 뭐 총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거 기준치하고 제가 체크했을 때 수치하고 이렇게 정상 범위에서 좀 벗어나는 거 위험 수준은 아니고 그렇죠. 예. 뭐 정상 B가 있잖아요. 그렇죠. B. 항상 이제 정상 B 정도 나오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관리를 쭉 하고 있고 이번에 그걸 찾아가지고 좀 시트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유, 정리의 달인 같아요. 정리의 네. 달인. 정리만 해요. 네. 이 대표님한테 배운 실력이죠. 아이 그럼요. 근데 이제 노션을 사용해야 되는데 엑셀을 이제 구닥다리를 쓰다 보니까 아직 아마 1, 2분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좀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셔요. 네. 고맙습니다. 이야기, 광고 하나 있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vkorea.kr 들어가시